자, 그럼 이제 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권의 물은 크게 해수와 육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수는 바다에 있는 물이고요. 육수는 육지에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전체 물 중에서 약 97% 정도가 이 해수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3% 정도만 육수에 해당합니다. 또 다시 이 육수는 대부분이 빙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나머지 약 1%도 안 되는 작은 양이 강이나 호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어디에 해당하는 물일까요? 바로 여기 강, 호수, 지하수에 해당하는 물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1%도 안 되는 양만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라, 물 부족 국가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해수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해수를요, 이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이 수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가장 얕은, 그러니까 즉 수표면이라고 할 수 있죠. 수표면에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표면의 온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수표면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일정 깊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보여요. 이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일정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한 이유는 바로 자, 이 바다의 수표면에는 태양 에너지도 많이 들어오지만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물이 섞이게 돼요. 그럼 일정 깊이까지는 물이 섞이게 되는데 이렇게 섞인 물의 깊이까지는 수온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정 깊이까지는 수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데 이게 혼합층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수심이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는요, 이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도달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층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이 수온 약층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기권을 얘기를 하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을 한다. 자,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로 뜨려고 하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온 약층의 수온 분포를 보면 뜨거운 물은 이미 위쪽에 있고요. 차가운 물은 이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없는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온 약층의 아래쪽에는 심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수온 약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굉장히 안정한 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 위에 있는 혼합층과 그 아래에 있는 심해층 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혼합층과 심해층 간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온 약층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깊이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또다시 수온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 나와요. 그것을 바로 심해층이라고 하고요.
이 심해층에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아까 혼합층에서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네,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인해서 수온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 심해층에는 바람이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심해층 정도의 깊이가 되면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에 상관없이 어차피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똑같이 수온이 낮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심해층은 자,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수의 층상 구조를 세 개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 각 층의 두께가 모든 지구의 모든 곳에서 모든 바다에서 똑같이 나타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해수의 층상 구조의 두께는요. 위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 혼합층은 지구의 어디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이 혼합층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바람의 혼합작용이었죠. 그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더 깊이까지 물이 섞일 수 있겠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층의 두께는요, 지구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은 언제, 어디서 가장 두꺼울까요? 자, 이 수온 약층을 보면요. 지금 사실 수온 약층이 가장 두꺼울 수 있는 곳은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의 온도 차가 심하게 나면 날수록 수온 약층의 두께는 더 두꺼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요. 지구의 어느 곳이나 똑같이 온도가 비슷하게 낮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구의 위도별로 사실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조금 다른 건데 심해층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위도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비슷한 온도를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구의 온도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혼합층의 온도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해층과 혼합층 간에 수온차가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온 약층이 더 두껍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구상에서 이 혼합층의 온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위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저위도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 어느 곳에서나 그 두께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이 생물권이랑 외권인데 얘네들에 대한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생물권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이 생물권의 특징은 자, 우리 지권은 땅, 그리고 수권은 물, 그리고 기권은 하늘 이렇게 어떤 영역이 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생물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지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물고기 같은 경우는 네, 수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경우는 기권에서도 활동을 해요. 자, 이렇게 생물권은요. 지권, 수권, 기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외권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외권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지구 밖에 있는 영역이라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제외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외권도 지구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 이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권은 사실 외권의 영역은 기권이 지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었잖아요. 그럼 그 밖은
그 밖은 전부 다 외권에 해당해요. 우주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이 외권을 지구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외권은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도 어쨌든 외권에 있고요. 그리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도 외권에 있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외권의 우주 공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권도 생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의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